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하락한 16,264.23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0.54% 떨어진 4,151.23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19% 밀린 1,849.0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 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집계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2.6%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2.7%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발표된 수정치 2.4%보다는 높아진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만 1000건으로 전주 대비 10,000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32만 건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2월 미결 주택 매매 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했다고 전미부동산협회가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0.2% 상승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8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월 미결 주택 매매 지수도 당초 발표된 0.1% 상승에서 0.2% 하락으로 수정됐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품 가격 약세가 광산주 하락세를 불러온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5개 은행이 탈락했다는 소식에 유럽 은행주도 덩달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증시는 0.3%, 프랑스 증시 역시 0.1% 내렸습니다. 한편 독일 증시는 0.0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우크라이나에 최대 18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에너지 가격 인상 등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이달 초부터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정부와 협상을 벌여온 IMF 실사단 단장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2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전체 금융지원금은 270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IMF의 지원금은 140억에서 18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황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혼조 속에 등락을 거듭한 끝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등락폭이 110포인트에 달했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도 결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상향 조정됐지만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택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가결했다는 소식, 또 한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한번 지속되고 있고 뉴욕 증시는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결국 등락을 거듭한 끝에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시면요. 뉴욕 증시는요, 모두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3% 하락한 16,264.23을 나타냈고 S&P 500 지수 0.19%, 나스닥 지수가 0.54% 하락하면서 4,151.23을 나타냈습니다. 마감된 유럽 증시 함께 살펴보시면 유럽 증시는 독일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3%, 프랑스 증시도 0.1% 하락했고요. 독일 증시만이 0.03% 상승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코스피 지수가 197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2.6%를 보였습니다. 잠정치 2.4%는 오른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이슈와 또 외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 먼저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됐습니다. 2.4%보다는 상향 조정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조금 미달했어요. 이제 지난해 미국의 GDP 수치는 다 나왔습니다. 네. 올해 한 3% 정도 시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체로 보면 2%를 넘지 못했습니다. 1.9%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로 수치로 보면 이보다는 조금씩은 떨어지는 이런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4분기 수치가 발표가 됐고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올해 이제 1분기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먼저 해외 언론의 기사를 보시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2.6%로 이제 확정치가 4분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건자재를 쌓아놓은 홈디포 매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때 4.1%를 기록을 했었고 예상치는 2.7이었지만 결과치는 2.6%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해 전체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12년보다는 다소 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무부의 그 발표 자료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실 부분은 그래프를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1분기와 2분기, 3분기, 4분기, 3분기가 제일 좋았었습니다. 3분기가 전분기 대비 4.1이었고 이번 4분기가 2.6으로 잠정치 2.4보다는 올라섰지만 3% 가까이 도달하는 데는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치상의 가장 이제 두드러진 부분은 역시 소비 지출 지표인데요. 이번 4분기 때 3.3%가 올랐습니다. 지난 3분기 때는 2.0이었으니까요. 4분기로 갈수록 연말 쇼핑 시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세일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지갑을 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개인의 가처분 실질 지출과 관련된 소득인데요. 0.8%가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4분기 때 기업들의 영업이익 상승률은 2.2%로 3분기 1.9%보다는 조금 올라간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기만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는 1.9로 발표가 돼서 2012년 2.8보다는 다소 떨어진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그 밑에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있는데요. 2013년에 2%밖에는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2.2%, 2012년 대비해서는 좋지 않았고요. 민간의 투자 부분도 5.4%로 2012년 9.5% 대비해서는 다소 떨어진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부문도요. 2.7%로 2012년 3.5보다는 다소 처졌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 역시 지난해 2.2%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정부 지출은 여전히 좋지 않은 수준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지난해 그대로 목도가 됐습니다. 올해 마켓워치에서 현재 밝히는 내용은 1분기 때 경제 성장률이 2%를 미달하는 1.6%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혹한이라든지 여러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날씨 탓이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
2%에서 3%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 올해 성장률도 2%를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을 보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단단히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주간 고용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용 지표는 좋습니다. 예. 이제 그 실업률 수치에서 노동 참여율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계속적으로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면 경제 활동 인구가 취업 전선에 들어가는 부분이 떨어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 주간 고용 수치의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신청자 수도 이제 떨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떨어진 수치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수치로서 유의미한 부분은 조금 절하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렇지만 뭐 시장에서는 이제 수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많이 하니까요. 이런 점에서는 뭐 4개월 내 최저치 매우 좋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지 언론도 이 4개월 내 현재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요. 해외 언론은 현재 폭스뉴스의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수치와 관련된 내용을 쭉 열거를 했고요. 다음 화면은 노동부 화면인데요. 여기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31만 1천 명으로 1,000명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주 22일 날 끝난 지난주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4주 평균으로는 9,5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1만 7,75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밑에 수치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0,000명이 줄었고 4주 평균은 9,500명이 줄었고 계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총 실업수당 수혜자 수는 5만 3천 명이 줄어든 282만 3천 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현재 실업률이 좋지 않은 그 지역은 알래스카가 실업률이 5.5%, 뉴저지가 4.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난주 실업수당을 많이 신청한 주들은 여기 나와 있네요. 캘리포니아주가 3,189명이 늘어났고 네브라스카가 1,000명, 버지니아주가 51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뉴욕의 수치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 실업수당을 신청한 수당 신청자가 크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은 좀 좋은 수치로 나올 수 있는 덕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하다면서 연준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분도 이제 비둘기파 쪽에 좀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 여성분이시고 이 클리블랜드에서 그 연은 총재를 10년 이상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좀 무거우시죠. 네. 그 시장의 자기 언사나 언론의 그런 태도를 자주 이렇게 공표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리처드 피셔나 찰스 플러서 총재는 뭐 일주일에 2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겨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지 보도 기사 보겠습니다. 이 샌드라 피아날토 총재의 사진이 최근에 이제 언론의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아서 옛 버냉키 의장과 같이 배석했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미 성조기 아래에 현재 앉아 계신 분이 이 피아날토 총재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No single data point will determine rate rise 이렇게 썼죠. 결정적인 그 지표로서 그 금리를 인상하는데 준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번 피아날토 총재의 얘기 중에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네요. 2014년 올해죠. 올해 말에 실업률이 6.2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성장률은
여기 나와 있네요. 3% GDP 성장률은 무난히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5월 말에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에서 퇴임을 하게 돼서 후임은 로레타 메스터, 필라델피아 현재 여는 정책 고문이 이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 메스터, 로레타 메스터 이분은 현재까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지지가 않아서 추가적으로 올해 중순 이후에 영란은행도 그 정책위원이 3명이 바뀌는데요. 이 연준도 일부 성원 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IMF가 우크라이나의 구제 금융을 180억 달러로 확정을 했습니다.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사태는 면했는데 네. 너무 무기력하네요. 우리도 잘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 체코 조약에 의거해서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폐기를 하고 네. 러시아가 국경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력의 투자는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탱크나 일부 이제 그 군사력의 장비들이 있지만 거의 고철덩어리입니다. 네. 해외 언론에서 보는 시각은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이 수두룩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런 점에서는 좀 국가에서 이런 그 대대적인 좀 대비책을 좀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저희도 이제 늘 얘기를 드리면서 빨리 이 내용이 좀 봉합되기를 원하는데요. 결국에는 IMF가 180억 달러의 지원을 2년간에 걸쳐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IMF가 최대로 지원하는 부분은 180달러, 그 다음에 최소는 140억 달러 이렇게 레인지를 잡았습니다. 여기 전체 금액은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은 270억 달러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 IMF의 그 실사단장이 들어가서 한 달여 조사를 했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의 총리죠. 야르세니 야네추크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고요. 만약에 IMF의 적극적인 지원과 EU의 지원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위기 요인이었는데 가장 베스트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본다면 올해 마이너스 3%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거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IMF의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디폴트 우려는 이제 가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와 현재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문제를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아직까지도 조금 여진이 남아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뉴욕 증시가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아시아 증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영국의 2월 소매 매출이 1.7% 늘어서 이제 시장 예상치 0.5%보다는 큰 폭으로 상회한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그렇습니다. 영국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좋죠. 유로존하고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파운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영국으로서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영국은 유로존에 참여 의사가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일말의 가능성도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살펴드렸었는데요. 바로 소매 매출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이제 4분기 GDP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 그림에 쇼핑객들의 현재 가방이 많이 나와 있고요. February Retail Sale 소매 매출이죠. 1.7% 비팅 했습니다. 0.5%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는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드렸는데요. 1.7%.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면서 2% 언저리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런던의 집값은 12% 오르면서 현재 소비자들의 지갑이 조금은 두둑해진 모양입니다. 이러면서 소비자들이 그 연말 연초 세일이나 그 다음에 쇼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그 소비가 영국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제조업 지표, 그 다음에 금융시장 이런 부분이 전부 망라가 되면 거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70 내지 80%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소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오면 3월에 소비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올해 1분기 때 소비는 1%는 무난히 현재 넘어설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이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러시아 제재 방침에 영국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요. 이런 점을 조금 비껴가는 영국의 실리적인 모습도 재미있는 모양새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벌써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카툰도 준비하셨죠? 네, 카툰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 밑에 있어서 조금 지금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 찾았습니다. 네. 네, 오늘은 미국 경제와 관련된 카툰을 뽑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경제를 늘 얘기할 때 응급시대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재미삼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지에 이런 그림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여기 그 환자로 누워 있는 사람을 US 이코노미라고 썼습니다. 여기 이제 코끼리로 현재 상징이 된 것은 GOP에서 의회를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서 뺐죠. 이것이 이제 심장 박동기라고 보겠습니다. 이 스티뮬러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뿜어대는 이런 부분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기가 나간 건가? 무슨 일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니터 화면을 열심히 현재 간호사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마디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과전류가 흘러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전류가 생긴 것은 양적 완화 기조를 너무 많이 뿜어댔다라는 것이 의원들, 특히 이제 공화당 의원들의 얘기인데요. 강성 발언을 하는 부분은 당장 양적 완화 기조를 때려치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을 정도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조금 아웃 오브 데이트, 좀 시간이 지난 감은 좀 있지만 현재 스티뮬러스, 테이퍼링 기조를 점점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콘센트에서 전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점차 현재 약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상 기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의 회자되는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그림을 그 시청자 여러분께 곧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엔 더 의미 있는 카툰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소식 살펴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영향 밀칠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어제 갤럭시 S5 조기 출시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 기대감 속에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LED 업종이 차익 매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의 갤럭시 S5가 출시가 됐습니다. 먼저 관련주부터 흐름 살펴볼까요? 네, 어저께 전격적으로 예. SK텔레콤이 갤럭시 S5를 출시를 한다고 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KT라든지 LG U+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뒤통수를 맞았다,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럴 것이냐,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갤럭시 S 시리즈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인기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주력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고요. 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4월 5일부터 영업정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약간 선점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먼저 조기 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S5 자체가 왜 의미가 있냐면은, 전작 S4는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이제 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S 시리즈 중에서 제일 큰 인기를 끈 게 갤럭시 S3거든요. 네. 그러면 갤럭시 S3의 그 교체 수요 이용객을 대상으로 나온 게 이제 S5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영업정지 기간에 어떤 효과를 못 누리게 되면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조기 출시가 됐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거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가 자체로만 본다라면 반등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통신사다 같은 경우는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정상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무리한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는 결국엔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이게 성공을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지금 당장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부품주가 올라왔던 부분들은 반등이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 다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출시가 된 것이고, 영업정지로 인해 가지고 갤럭시 S5가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해서의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던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관련주의 주가 반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니까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로봇주가 어저께 대거 예.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마감을 했죠. 유진 로봇, 동부 로봇, 아이크래프트 관련된 종목군들 거의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 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13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을 좀 했죠.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를. 그래가지고 이런 로봇 같은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무인 비행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실생활 의료기기 관련된 로봇 등등 이제 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성장 동력을 좀 해서 육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대거 급등세를 띄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정책 테마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모멘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월말 혹은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어떤 거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가능성. 그렇다면 이게 끝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수가 좀 부재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중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장기화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 본다면 기업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없던 상황에서 결국 정부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온다라면은 관련 종목군들 대거 급등세를 띄거나 상승세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테마에 묶여가지고 최근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정보 인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튜닝 등 그런 부분들과 같이 묶여서 움직인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똑같겠죠.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로봇 산업은 거의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일종의 하나의 테마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들 종목군들 보신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빠져있는 상황에서 바닥다지하고 있고서는 어떤 이벤트성으로 반등세가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들고 계셔서 이익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들고 해서 이익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이런 테마가 한번 불면 최근에 보신다면 테마가 조금 더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변수라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좀 끌고 가시면서 오후장에서의 그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장중에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윗꼬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이익 실현을 하시거나 약간 지지라인 놓고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차익 매물 확인해 보면서 이익 실현도 함께 해보자는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1분기 실적 감소 우려감 속에 LED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코스닥 시장 자체가 네. 550포인트 돌파를 못하고 약간 이번 주 약한 모습을 띄면서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오늘의 뭐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주도주 성격이었던 종목군들이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LED 업종군인데, 약간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1분기 실적이 좀 비수기로 인해가지고 좀 안 좋을 수 있다.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뭐 하향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비수기 영향으로 빠지는 것이지 어떤 LED 업종 자체가 안 좋아지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고점에서 약간 차익 매물을 쏟아내기 위한 하나의 핑계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LED 업종군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조명만 가지고도, 시장 규모 자체가 매년 한 2배 가까이 성장을 향후 한 4, 5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조명에다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황이 회복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주식을 내다 팔기보다는 약간의 시간 싸움은 좀 필요하겠지만 좀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이 많이 돌아선다라면 이번 주는 약간 코스피 시장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쉬어가는데, 코스닥이 다시금 550포인트 돌파해서 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라면은 시장 주도주가 다시금 끌어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루멘스 같은 종목군들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자. 특히 뭐 시장 최대 주도주일 수 있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좀 보신다라면은 뭐 주가 자체가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이번 주 전체 빠지면서 한 45,000원대로 빠져 있는데, 뭐 45,000원 초반 혹은 45,0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지만 최근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속에 1977선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국내장 증시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뭐 작년부터 이어지는 게 뭐 선진국 증시하고 디커플링 현상이기 때문에 네. 뭐 미국 증시가 뭐 아주 폭락 정도의 수준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급락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를 지켜보신다면 전체적으로 1930포인트대에서 일단 1970포인트대까지 한 40포인트 이상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198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금 지수대에서 약간 눈치 보는 양상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월말 윈도우 디렉션 효과가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월말 분기말 윈도우 디렉션 효과는 오늘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보다는 제한되는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지수 자체가 1차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부분들, 1980포인트 근방에 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최소한 기간 조정을 주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4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2주 넘게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죠. 약간 변동성이 높게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약간 수렴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약간 540포인트 중심으로 행보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약간 주도주 찾기에 조금 계속해서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종목별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주도주의 공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약간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설프게 매매하셨다가는 수익보다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현금을 해놓고 주말을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금화를 해보자는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지난 4분기 GDP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2.6%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수정치 2.4%보다는 높아진 성장률입니다. 미 경제 회복을 좀 낙관할 수 있을까요? 2.6%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2.7%였거든요. 예. 근데 이전에는 사실 더 높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파가 3개월 정도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2.6이 나왔다. 정말 맞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표가 거의 뭐 좋은 거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GDP 성장률이 2.6까지 나오는 것도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혹시 조작? 아니면은 정말 미국 경제가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답이 안 나오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넷 옐런이 지난 성명서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거의 뭐 정확하게 언급을 했죠.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GDP 성장률이 어떤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정말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 충격이 좀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격을 상쇄할 정도의 성장을 했다라는 거에 긍정적인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향후 미국 경기가 전 세계 글로벌을 이끌어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 4Q GDP 성장률 확정치로서 확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4분기 GDP 성장률을 보고 미국이 조금씩 경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수를 더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지난 여름에 비해 시장과의 소통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평가했습니다.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윌리엄 더들리 총재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가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잘 모르냐 그러면 의사소통이 언제 됐냐라는 거 물어보고 싶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벤 버냉키 의장이 뜬금없이 테이퍼링 언급하면서 5월달에 전 세계에 충격을 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의사소통이 잘 됐다면 작년 12월에 테이퍼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시장에서는 작년 12월에 테이퍼링을 원하지 않았어요. 시장은 오히려 한 해를 넘겨서 새로운 의장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의장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지, 벤 버냉키 의장이 뭐 테이퍼링 할 거라고 생각 못했죠. 이건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은 소통이 됐느냐? 이제 새로운 임기가 시작돼가지고 처음 성명서 발표하고 처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소통이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불확실성, 앞으로 향후의 경제정책,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윌리엄 더들리 같은 사람은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 연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원하는 거와 전혀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그들이 본 지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좀 더 테이퍼링이 늦춰지길 바라고 좀 더 금리 인상 시점을 늦춰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물론 연준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차 대조퍼라든가 더 늦어졌을 경우에 시장 대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불안감, 또 이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양적 완화에서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계속 할 이유가 없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었다는 거죠. 왜냐, 신흥국들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보면은 자체적으로는 자기들이 갈 수 있겠지만 신흥국도 시장이라고 본다면 전 세계의 50%를 무시해버린 거나 똑같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신흥국엔 테이퍼링의 속도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정책을 필 때 신흥국과 얘기를 나누기를 바랬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단절을 시킨 건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고 내부적인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뭐 방향성 제시했다. 그래서 소통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외부적으로 전 세계 50%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신흥국한테도 자기들이 어떤 정확한 소통을 좀 이루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보다 시장 소통을 잘하고 있다 얘기하는 것부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와 테이퍼링에 관해서 시장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의사소통이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부도 염려가 확산되면서 회사채 발행을 취소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0개가 넘는 중국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계획을 전면 포기했더라고요. 사실 이 회사채 발행은 자금 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근데 이 중국 내에서 회사채 발행에서 실패한 기업이 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자율이 그림자 금융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그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중국 정부라든가 중국 은행권에서 웬만하면 디폴트를 다 막아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회사채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폴트가 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말 건전한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디폴트 되는 거에 용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사실은 그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회사채 금리가 낮으면 모를까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국 어떤 기업인으로서는 당연히 회사채 발행을 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중국 회사채 발행이 늦어진다는 것은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또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부도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는 중요한 화두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중국 입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 중국 디폴트를 용인한다고 하지만 중요기업들은 아마 지킬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뭐 30개사 회사채 발행하지 못한 것이 뭐 시장의 큰 문제로 또 대두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양면의 내용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중국이란 시장의 그 개방과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이 저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것이고요. 그 이상의 뭐 뉴스는 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오늘장에서 하락을 보였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로 몰리고 있다고요? 한 26조 달러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전분기 대비 한 7천억 달러가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 본다면 미국 경기가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미국으로 몰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게 되면 이 돈이 나가면서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키포인트로 봐봐야 될 것은 미국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미국 경기 회복에 포인트를 맞춘 자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 돈이 그 양면성 중에서 밖으로 나갈 확률이 일단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투자금들이 계속 모임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상당한 버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1977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외국인의 매수 기대하면서 추가 상승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사실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예. 전 세계 뉴스에는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없을 거거든요. 뉴스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 뉴스 파동대로 시장은 갑니다. 지금 시장의 뉴스의 파동은 테이퍼링도 아니고요. 금리 인상도 아니고요. 각 나라별로 지금 뉴스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왜 우크라이나 목숨을 거냐면 이게 별거 없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패권은 여전히 러시아와 미국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전장이 왔다고 생각할 때 미국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생성될 수 있는 뉴스가 엄청 많죠. 미국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줄인 게 뭔가 국방비입니다. 국방비를 줄이면서 정부 지출을 줄였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직, 그러니까 급여 없는 상태에서 휴직을 하는 무급 휴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결국 차기 민주당이 차기 정권도 잡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강제적으로 시퀘스트를 통해서 이 지출을 줄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문제가 터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군비를 다시 증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공화당으로서는 상당한 악재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서 미국에는 이제 이 뉴스가 시장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 증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이면이 있다면 드디어 미국이 발톱을 내놨다. 무슨 발톱이요? 미 정부로서는 공화당을 누를 수 있는 군비를 다시 증액할 수 있는 기회,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또 하나는 유럽에다가 시일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고 해서 전 세계 에너지의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러시아가 자국의 수입원의 70%가 에너지 수출인데 그 수출 부분을 미국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상대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뉴스들이 시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의 재료가 반영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이유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발언이 나와서 올라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로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유로존은 ECB의 금리 인상. 사실 우크라이나 가장 근접한 거는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오히려 결속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부분으로 가져가고 있죠. 거기에 일단 금융적으로 안정을 시켜준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은 ECB를 통해서 완화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는 중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요. 중국의 경기 부양 플러스 통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 미국이 빠졌는데도 올라갔고 중국이 빠졌는데도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블록별로 유럽과 중국과 미국과 뉴스가 다른 상황. 무슨 말이냐면 뉴스의 파동이 혼잡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이슈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뭘로 봐야 되냐?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변수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로 들어오는 부분이 시장에 방향타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대패닉이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 상승 국면에 있을 것이다. 결국 지수는 2000을 바라보는데 어쩌면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2000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도 월봉상에 지난번 음봉을 메워줘야 되는, 제가 3월에 양봉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양봉이 나왔죠. 이 음봉을 메워주는 캔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못 뉴스를 잡으면 시장을 오판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달에 아직 이 거래이 남았는데 2000을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정세에 맞는 변화된 뉴스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또 다음 월요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2000 돌파하는 가능성도 한번 내비춰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8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